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화점의 박상원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아침이실 텐데, 오늘 좀 가벼운 주제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많이 만나보는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스무고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20개는 아니고요. 20몇 개까지 하는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참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프리카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은 단순히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재벌 순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0이 등장했죠. 2,700억이라고 합니다. 이 한 해 이 물건의 시장 규모가 SK텔레콤의 한 개 분기 수익 3개월만큼의 수익을 다 합한 것 같은 2,7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 뭐 요즘 많이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많이 피우시는 분도 계신데, 이 물건은 그 담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재즈 곡 연주곡 중에 이것은 담배를 부른다 라는 곡이 있을 정도로 담배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일생생활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적게 만나는 분도 한 300번 정도 1년에, 좀 많이 만나는 분은 600번에서 1000번 정도 만나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번화가 지도가 나왔습니다. 번화가 지도는 우리가 이제 100m를 걸어갈 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웠을 텐데, 바로 이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맛보고 즐기는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나 이제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요즘 즐기게 되었나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커피 광고가 나오면 항상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러고 왔었으니까, 커피 광고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처음 이제 커피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동물들이 그 커피 열매를 이렇게 나무에 열린 것을 따서 먹는데, 왠지 기운도 나고 밤에도 죄송합니다. 밤에도 동물들이 잠을 자지 않더라,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 위쪽이 바로 이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위쪽인데,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의 유명한 제국인데, 한때 전성기 때 보시다시피 동유럽, 러시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넓은 영토를 거의 자랑하고, 이때 그 이슬람이 자랑하던 그 말 타고 칼리도 그런 전사들이 피로를 쫓기 위해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이런 것을 먹고 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많이 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전성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거쳐서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 중세 사람들은 원래 이슬람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마의 음식이다, 악마나 먹을 만한 뜨겁고 쓰고 굉장히 지독한 음식이다라고 많이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뭐 악마의 유혹이라는 그런 말이 광고 문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1883년도 고종황제 20년에 바로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고빙사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에 보내는 사절단인데, 그 수행원의 곳에 보면 조선의 공중에 초대되어 귀한 수입품인 커피를 대접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갑인데요. 크게 히트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고증을 잘했고 좀 스릴러적인 면을 첨가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영화가 원작이 아닙니다.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 이제 노서와 가비라는, 노서는 이제 러시아고 가비는 커피죠. 그러니까 동구권에 오스만 투르크 때 전달됐던 커피가 조선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팩션 소설로 쓴 건데, 이 책의 작가 그 불멸의 순신을 쓴 김탁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제 머리 아플 때 잠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이제 커피 효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느 것이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에는 장점만 보면 무슨 만병통치약 같죠. 심장질환도 없어지고, 특히 항산화작용, 폴리페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단점이 명확하다는 건데, 그 커피는 많이 먹었을 때 칼슘을 파괴하고 특히 위염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위가 아픈데
커피까지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위경련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하네요. 그럼 커피는 이제 그렇게 하면 유해해서 먹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가 4잔 정도인데 하루에 매일 먹는 기준으로 하루에 4잔 이하로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판기 커피, 믹스커피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그래서 자판기 커피를 만약에 하루에 한 4잔 먹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는 12잔 먹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믹스커피를 맛 때문에, 달콤한 맛 때문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커피는 수확, 선별, 그리고 배전, 여기서 배전이 로스팅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쇄, 이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추 같은 열매가 보이는데 사실 저 과육을 다 버리고 씨만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 이 생두라고 얘기하는 녹색, 그래서 연두색을 띠는 그 콩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로 맛이 없고요. 이것을 이제 보이는 로스팅 기계에 넣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원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두와 원두를 구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생두를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루로 수입이 돼서 자루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스타벅스 가면 이제 자루가 아직 쌓여있는 그게 바로 이제 생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쇄를 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루커피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에스프레소용 가루 커피하고 드립이나 아니면 프렌치프레스 압출용 커피가 다릅니다. 통상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압력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곱게 갈고 드립은 물을 그냥 따르기 때문에 그냥 거칠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실 텐데 그 종류는 뭐 크게 제일 이제 옛날에는 에스프레소가 보급되기 전에는 누구나 드립 커피를 마셨다고 하고 실제로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커피가 발명되고 그랬을 때는 양말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답니다. 신는 양말이 아니라 그냥 양말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프라이팬에 콩을 붓고 그냥 이제 망치로 적당히 때려서 양말에 넣어서 걸러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가나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죠. 에스프레소 머신은 단순히 한국인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커피의 트렌드가 됐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카페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냥 커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카페란 말 자체가 에스프레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의 익스프레스, 고속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보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직 좀 더딘 게 있는데요. 바로 더치커피라는 게 있는데 이 더치커피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 물이 있고 커피를 넣은 다음에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집니다. 몇 시간에 거쳐서, 며칠에 거쳐서 우려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미량의 물을 계속 공급해 주게 되면 드립과는 비슷하지만 카페인이 굉장히 적은 그런 커피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 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페인이 너무 약한데 커피 자체는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치커피를 병으로 주문해서 많이 먹고요. 여름에 이 더치커피는 원래 차갑게 먹는 커피입니다. 뜨겁게 먹는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맛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국인은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카페 모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커피들이 대부분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이것저것 첨가해놓은 칵테일 커피이기 때문입니다. 칵테일 커피는 단순히 커피를 처음 마실 때 커피 몇 가지 향이 어떻고 하면서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달콤하고 그냥 먹기 좋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는 커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간단한 커피라고 해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어느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맛있는 커피를 위한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 배전 카페를 찾아가라. 자가 배전은 아까 커피의 가공 공정 중 세 번째 로스팅하는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커피는 로스팅된 원두를 받아다 그냥 분쇄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획일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가끔 카페 중에 큰 로스팅 기계, 보일러처럼 생긴 로스팅 기계를 놓고 연기와 소음을 확 하는 소음을 뿜어가면서 갈아내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커피 볶는 집이라고 많이 쓰이는 자가 배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운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치커피 기계고요. 로스팅 기계도 홍대 같은 마포나 홍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 몸보다 더 큰 기계를 두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서 커피를 먹는 것보다 이런 원두를 로스팅해서 택배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거의 주수익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스타는 대부분 로스팅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칵테일 커피 우유 터지는 사람은 바리스타가 아니고요. 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커피 자체의 맛을 조화를 시켜서 특징 있는 여러 가지 원두를 조합해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게 이제 바리스타의 일인데, 그래서 초창기에 커피가 보급될 때 원두 커피라고 안 하고 브랜드라고 말했을 텐데, 그 브랜드가 블렌드, 즉 혼합해서 섞는다, 맛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일본에서 잘못 들어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의 5가지 맛을 느껴본다. 커피에 5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향, 그 다음은 신맛, 그 다음은 단맛, 그 다음은 쓴맛, 그리고 입안을 채우는 바디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쓴맛이죠. 쓴맛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커피를 성취하는 분들은 신맛을 느낍니다. 신맛. 커피는 신맛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완성품에 대한 커피가 아니라 자가 배전 커피집에 가서 먹는 게 이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커피에는 그 단맛이 있는데 이게 시럽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원두 속에 아주 미량의 그 과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로스팅을 하게 되면 그게 증폭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맛이 있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항상 느끼는 맛이기 때문에 이 커피는 어떤 맛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커피 품종인데요. 커피 품종은 뭐 아라비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커피 품종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라비카가 있고, 두 번째는 로부스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97%입니다. 나머지 몇 가지 있는 것들은 일반인이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로부스타가 좀 더 그 콩이 동그랗게 생겼고 좀 더 그 짙은 색깔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두를 만나볼 일이 없기 때문에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났던 그런 전통적인 커피입니다. 전 세계 산출량의 80%, 부드럽고 향이 뛰어나지만 한국인들이 거의 먹지 않는 커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부스타라는 게 콩고에서 평야지대에서 나는 커피인데, 기생충과 질병에 강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많고 쓴맛이 강하면서 커피 믹스의 주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한국 커피 소비량의 80% 이상의 커피 믹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아라비카를 먹지 않는다. 그럼 맥심에서 파는 아라비카는 뭐냐? 그거는 어떤 커피 믹스도 이 2가지를 믹스를 해서 만드는데 분량을 조금 더 늘렸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오비에서 라거 맥주가 나왔을 때 라거 공법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라거 맥주라고 선전해서 욕을 먹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죠? 수프리모, 블루마운틴, 과테말라 많이 들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판되는 커피에는 블루마운틴이나 수프리모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 더 보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커피 품종을 그 자가배전 카페에 가면 커피 품종을 물어봅니다. 뭘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뭐 아라비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메뉴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나라 이름이 위쪽에서 보면 다 콜롬비아 아니면 하와이죠. 이 2가지 빼놓고 거의 다 아라비카입니다. 어느 거나 고르셔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많이 권하는 커피가 브라질 산토스 아라비카를 많이 권하는데, 이게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브라질 산토스 아라비카 맛이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문자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신맛이 약간 강조되어 있는 그런 좋은 커피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수마트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로부스타 커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믹스 커피와 칵테일 커피를 가능한 먹지 않는 게 커피를 즐기는 그런 좀 한 가지 팁이 되는데요. 믹스 커피 단점은 고칼로리입니다. 한 개에 한 100칼로리에 가까운, 이 한 포에 100칼로리에 가까운 많은 그 열량과 프림이 그렇게 살이 찐다고 하죠. 프림 먹으면 바로 이제 살이 찐다고 합니다. 또 말씀드렸던 카페인 과다도 필요했고, 커피 중독에 사실상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칵테일 커피에 말씀드리면, 칵테일 커피는 에스프레소 넣고 막 우유하고 설탕하고 막 왕창 넣어서 휘휘 저어서 그냥 빨대로 그거 먹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커피가 주가 아니라 거의 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전락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커피입니다. 그럼 에스프레소로 마셔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셔보지 않았던 다양한 커피에 도전하는 게 마지막 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아포가토입니다. 아포가토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끼얹는 건데,
이탈리아말로 앞으로 담그다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에스프레소가 주는 조화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인데, 통상 가서 마키아토 주세요 하면 캐러멜 마키아토, 에스프레소에 뭐 우유 넣고 거품 넣고 캐러멜 시럽 넣고 막 저어서 주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보시면 밑에 에스프레소가 있고 위에 우유 거품만 있죠. 우유 거품만 에스프레소에 올린 커피가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입니다. 마키아토는 이탈리아어로 마크, 그러니까 점을 찍다 이런 뜻인데, 그 에스프레소를 담은 다음에 그 위에 점을 찍듯이 우유 거품을 떠서 올려주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라고 부릅니다. 이 커피의 특징은 일단 마셨을 때 입 아래쪽으로는 커피가 들어오고요, 쓴맛이. 입 위쪽으로는 우유 거품 부드러운 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안에서 두 가지 맛이 조화가 되는 재밌는 커피고요. 메뉴판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키아토라고 적으면 무조건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해도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메뉴판에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케라토인데, 사케라토는 그 커피를 좀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커피 중에 하나예요. 이 사케라토는 그 일본술 사케를 연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잘게 갈아낸 얼음이 있습니다. 그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칵테일 쉐이커 안에 넣고 흔들어서 만들기 때문에 쉐이크 한 다음에 이제 앞에